자, 지금부터 제가 비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짧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몇 가지 법칙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트농입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했었는데 이때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공부했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3개월 제 일정이 이랬거든요. 제 3개월 일정이 이랬어요. 하루에 13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 그리고 1개월 차에는 동영상이랑 요약집, 기출문제를 풀었고 2개월 차에는 암기노트랑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3개월 차에는 기출문제랑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반드시 13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매일 13시간 이상 앉아는 있었는데 공부를 매일 하진 않았고 보통 한 16시간씩 18시간씩 막 공부를 하는 날도 있었는데 어떤 날은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막 한 10시간 정도 하고 혼자 방황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술 먹고 쓰러진 날도 되게 많았어요. 매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중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쓰러지는 거 그리고 막 며칠 정도 포기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3개월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제 채점 결과입니다. 1차 시험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고 평균이 72.5가 나왔어요. 부동산 학개론이 67.5, 그 다음에 민법, 민사특별법 요게 77.5가 나왔는데 사실 요거는 시험에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편이었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부동산 학개론이랑 민법 같은 경우는 한 80점 정도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한 석 달 정도 공부를 했더니 이 과목, 1차 과목 두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1차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민법에 대한 판례들이랑 이런 것들은 계속 봤는데 그래도 1차는 그렇게 부담 없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점수 같아요. 그리고 2차 시험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2차 시험이고요. 총 3과목인데 평균 62.5가 나왔죠. 가성비 좋게 합격했습니다. 진짜 가성비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62.5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보면 아마 5문제 정도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 바뀌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이제 되게 불안하거든요. 한두 문제 더 맞은 경우에는 정답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게 있는데 5문제 정도면 안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좀 편안하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공인중개사법이랑 공시법 및 세법 그리고 공법이 있는데요. 사실 공법이 되게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40점에서 50점 사이 정도 나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여기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거는 좀 과목이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80점에서 90점이 나왔는데 저는 꽈락이 나올까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법을 공부를 좀 더 했고요. 그래서 한 50점, 55점 요 사이가 나왔어요, 항상. 그리고 세법이랑 이거는 한 60점에서 70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는 시험을 좀 못 봐가지고 6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합격 점수가 이제 1차 72.5점이랑요 2차 62.5점 해가지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요게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3개월만 공부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한 2, 3년 동안 계속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지 하면서 한번 시도해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공부량이 되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 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시험 점수가 한 20점에서 3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석 달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정도 점수가 나왔고 20점, 30점이라고 하면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랑 거의 점수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답률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숫자로만 쭉 찍어도 점수가 한 25점에 3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점수 정도가 나왔으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총 2과목인데 3교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1차 과목은 오전에 보고요. 2차 과목은 2번으로 나눠가지고 보는데, 요게 보시면은 80문제거든요. 근데 100분을 줘요.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1분. 그리고 마킹하고 뭐 내고 검토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풀어야 돼서 약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2차 과목도 마찬가지로 공법이랑 중개사법을 먼저 시험을 보는데요. 그때도 한 문제당 80문제인데 100분을 주고, 2차 과목 마지막 공시법 및 세법에서도 여기는 40문항이니까 딱 50분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총 5과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6과목이거든요. 공시법이랑 세법은 사실 전혀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6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부를 잘하려면은 항상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 좋고요. 합격 결정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과목 60점, 2차 과목 60점을 맞으면 최종 합격을 하고요. 과목마다 4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40점 이상을 맞아야지 꽈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는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만 넘어가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전부 다 합격이 됩니다. 자, 본 김에 마지막으로 수수료도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되게 특이하긴 하던데, 1차가 13,700원이고 2차가 14,300원 해서 28,000원입니다. 1차랑 2차는 같은 날 보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응시를 하면 28,000원을 내면 오전에 1차를 보고 오후에 2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14,000원씩 안 하고 13,700원, 14,300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비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짧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몇 가지 법칙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거였어요. 교수님들이 암기 노트나 요약집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 동영상을 한번 보는 것도 가능한데 딱 한 번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기본서는 마스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암기 노트랑 요약집을 위주로 계속 꾸준히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영상에 집착하지 않는다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문제풀이랑 그 기본서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순서를 익혔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나가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많고 이해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결국에는 답을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문제풀이라든지 요약집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짧은 시간 안에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답니다. 이해를 하는 것보다요, 반복하는 게 훨씬 빨라요. 민법이나 공법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반복해서 익숙해져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는 안 됐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의문점을 가지면 안 돼요. 무조건 계속 반복을 해서 한 번이라도 반복을 하고 나면요, 그 부분들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안에서 혼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처럼 마지막까지 시험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에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본시험이 있잖아요. 이게 평균 60점을 한 번밖에 못 넘겨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이외의 시험에서는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나 뭐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 한 번도 60점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본 시험에서 그냥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못 넘어봤어요. 그 뒤로는 우리가 시험 볼 일이 없잖아요. 합격했는데 뭐 시험을 또 봐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많은 합격생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딱 한 번 합격했대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요. 힘든 일도 되게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진작 빨리 시작했으면 좋은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는 날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제가 시험에 대한 에피소드를 또 하나 가지고 와서 재밌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